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서울시에서는 오는 8월 임대차 입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되면서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최대 3%대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 주거포털 등과 연계해 임차 물량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87.9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10포인트 정도 낮은 102.9로 집계됐고 서울은 105로 전월 대비 9.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용산구 청파 제1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 속대 입구역에 인접한 곳으로 7개동 총 696세대 주거지로 탈바꿈되며 공공주택 117세대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다가오는 8월 임대차 입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이 매물 쏠림 현상만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죠. 서울시에서는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서 8월이 두렵지 않도록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새 정부에서도 임대차법 이 개정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여기에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오늘 제가 이 방송국을 오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오늘 이 여행 가기도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부동산 공부하기 또 좋은 날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시간 또한도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의 좀 무료할 수도 있고 좀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 속에서 부동산을 조금은 더 쉽고 재밌고 즐겁게 오늘도 귀한 정보 제가 오늘 많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릴 테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 같은 부동산 정보 정현훈 전문가님이 아주 퍼다 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라고 한다면 이 인구가 굉장히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거일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딱 하나 있죠. 바로 세종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데, 자, 정현훈 전문가님이 지금 주목해봐야 할 세종시의 매력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과 같이 함께 즐겁게 공부를 해볼 지역은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나중에 주목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뭘 해서 잘 돼야지 나중 돼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주목을 해서 어떤 지역에 투자를 잘한다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요즘 부동산들이 좀 많이 올라서 이 소액으로서 5천이든 1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이 자금에 맞춰서 투자할 지역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오늘 시간엔 지금 주목해봐야 할 세종이란 이런 지역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이 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어떤 특정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미분양 물량이라고 해서 미분양 물량이 꽤 증가하는 지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외적인 좀 요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특정 지역들은 미분양 물량이 막 팍팍팍팍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분양들이 진행이 되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현 시점에서 좀 피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상대적으로 미분양이 없거나 좀 적은 지역을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앞으로 투자를 하신다 하더라도 좀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좀 적은 지역이 세종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님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작년에 시도별 인구 순유입률을 보게 되면 세종이 경기도를 넘어서서 단연 1등입니다. 단연 1등. 그래서 인구가 과거에는 10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어느새 인구가 3배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벌써 38만 명을 넘어서서 쭉쭉쭉쭉 더 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더 늘어날까. 그래서 현 시점도 시점이지만 미래에는 또 얼마나 좋아질까, 왜 늘어났고 미래는 어떨까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세종은 7년째 출산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우리가 비결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하면 뭐 청주도 있고 뭐 대전도 있고 막 공주도 있고 이런 충청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요? 지금 세종시로 이동을 하고 있다. 자, 더불어서 이 지역과 더불어서 타 지역에 서울이든 경기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요 지역에 계신 분들도 세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종으로 왜 가냐 보니까 여성 친화 도시면서 또 아동 친화 도시다. 더불어서 고령 친화 도시의 국제 안전 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현재까지 구도시들과는 좀 다르게 명실상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심 행정 수도에 이런 입지로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새로운 도시와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런 도시들이 탄생을 했을 때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세종이 이런저런 컨셉과 모든 지원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충청도에 계신 분들도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종은 어찌 보면 좀 미움받았어요. 뭔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막 하지 마, 반대, 안 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던 곳이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곳이 세종인데 지금은 좀 진행이 돼서 도시의 모습이 갖춰졌고 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들보다 미래가 밝은 곳으로서 지금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순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럼 세종의 미래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항상 부동산을 볼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일자리에 대해서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관심을 가질 때 어떤 지역이 좋아요? 그럼 그 지역은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이 질문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세종은 이런 스마트 시티, 이런 국제 인증을 받음으로써 부산과 더불어서 국가가 집중적으로 스마트 시티 개발을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국가 산단과 더불어서 경제 자유구역을
지금 대통령님께서 요걸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잘 진행이 되면 제2의 판교, 제2의 송도로서 거듭나게 되면서 지금 밝은 미래들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서 뭘 해야지 나중에 다 되고 나서 관심 가지면 상당히 늦어버린다는 점, 이 부분을 시청자님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세종은 좋은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2010년, 지금서부터 12년 정도 전이죠. 그 당시에는 막 반대 의견도 많고 누가 가서 저기 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계획을 잡았던 게 2007년서부터 2015년까지는 목표 인구를 15만 명 잡겠습니다. 근데 누가 가서 사냐 그랬는데 어느새 이런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인구가 목표치를 오히려 상회해버리는, 그러면서 지금 2단계입니다. 2단계가 되면서 2020년까지 30만 명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새 넘어서서 지금 3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들한테 왜 지금 세종이 기회냐? 그러면 세종은 개발을 언제까지 합니까? 2030년까지 한다. 2030년까지 무한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37만 명이지만 50만 명의 계획을 잡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종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중에서 세종에서 남부 쪽에 있는 요 지역을, 남쪽에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요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셔서 잘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 근데 이 세종이 지금 여기 단계에서 멈춘 게 아니라 1, 2단계보다 더 많은 투자를 3단계, 2030년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소액으로서 투자를 지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그 어느 때보다 기회라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해서 거점을 확실하게 완성을 하는데 투자를 하실 때 우리 시청자님들 보셔야 돼요. 자,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생깁니다. 자, 평촌에 신도시가 들어갔어요. 안양. 그리고 성남에 분당 신도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신도시 안에 이런 아파트 매물을 내가 청약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청약이 어려워요. 그래서 신도시가 생길 때 이 주변에 있는 개발이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실 수가 있다. 분당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이 아직 개발이 안 될 때 요 주변의 개발 효과를 통해서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도시가 생겼네, 아파트가 생겼네. 그럼 당연히 주변의 부동산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고 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기회가 있다는 것. 어떤 금액으로? 소액으로서 이런 주변에는 항상 누구에게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인지하심으로써 투자에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는 지금 우리나라의 명실상부,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교통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는 좀 대부분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어쨌든 이 물건을 놓쳤다 보면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열심히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2025년이었는데 이거를 2024년 6월로서 또 1년을 또 앞당겼단 말이야. 그만큼 세종시의 많은 투자와 서울과 연계되는 교통이 되는 부분에서 세종을 빠르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서보다 더 빠르게 크고 도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투자의 시청자님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도시가 이렇게 세종 신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철칙을 가지셔야 되냐면, 자, 신도시가 생길 때는 분명히 뭐가 있다, 시청자님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와 더불어서 이 신도시가 확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은 신도시가 생기고 지금 주변으로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북쪽으로서 지금 확장 압력이 진행이 되고 보상이 되고 도로가 나고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게냐, 전동이란 지역이라든가 연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땐 개발을 하고 이 개발과 더불어서 확장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뭘 사야 되냐? 자, 주변에 개발이 안 된 빈 토지를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되는 곳은 신축 아파트를 사시면 좋습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가 없으면 아파트는 패스. 그러면서 확장을 할 때는 이런 구축 빌라 있죠? 그러면 구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개발이라든가 지구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을 노리시는 분들은 타이밍에 맞춰서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 주변에 구축 빌라를 소액으로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이 부분 유념하시면서 세종이 앞으로도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얼마나만큼 더 잘 될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대통령님도 매주 가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반드시 주목해서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종시 지금 전국에서 가장 젊은 어린 도시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아직 채 다 성장하지 않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 저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정현훈 전문가님이 이 무료 세미나 또 1: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세미나라든가 이런 1:1 상담을 통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서 아파트면 아파트만 많은 분들이 해결할 수 있지 빌라나 토지, 상가, 오피스텔까지는 좀 봐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전국에 있는 자산. 그래서 어제 오신 분도 토지도 여쭤보고 상가도 여쭤보고 빌라도 아파트도 다 여쭤보면서 되게 신기해 하셨는데 어쨌든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지역적인 지금 뜨는 지역에 대한 정보라든가 내 자산 관리를 내가 증여를 3개를 받는데 이 중에서 뭘 먼저 받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뭘 팔아야 되는데 뭐부터 팔까? 아니면 갈아타야 되는데 어디로 갈아타야 될까? 그런 모든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이 최대한 저를 활용하셔서 부자 되셔가지고 더 행복하도록 제가 확실하게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알찬 정보들을 정현우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이 자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매주 목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지금 신청 문의해 주고 계신데요. 자,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이 부동산 고민 해결 코너에 문을 직접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의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했거나 아니면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또 면적 등 이런 궁금하신 점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또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보령시 낙천면 봉덕리 48560번이 그 돈이 있는데 네. 그게 한 40년 보유했거든요. 네. 그곳이 앞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나 궁금해서요. 네. 40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기 보유를 하셨어요. 자, 주소가 지금 보령, 남포면, 봉덕리 485-50이라고 하셨어요. 485에 60번지. 485에 60번지요. 네. 자, 일단 뭐 굉장히 오래오래 참을성 있게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 40년 보유하셨다는 분 처음 뵙긴 했거든요. 네. 앞으로의 전망 좀 이 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확실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잘 보유하셨네요 시청자님. 일단 모습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도로 딱 붙었고 모양도 이쁘잖아요 시청자님.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보기에도 좋고 도로도 붙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이 좀 답답함이 좀 엿보입니다 시청자님. 예. 이게 많이 올라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걸 좀 직접 농사를 짓는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상속 직접. 증여를 받으신 건가요? 투자나? 직접 짓고 있어요. 직접. 네. 그럼 일단 미래를 제가 봐드리게 되면 일단 요 보령 같은 경우는 호재가 뭐가 있냐면 예.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안면도라든가 원산도 예.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요 동네는 이제 안면도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친구들이랑 좀 놀러 가거나 그런 추억이 있는 동네고 그 옆에는 이제 원산도인데 어쨌든 도로가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예. 예. 그리고 뭐 해저 터널도 있고 예. 그래서 투자를 뭐 동네에 계신 분들이나 뭐 지인분들을 통해서 투자를 요 동네에 좀 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지역이 오른 게 아니라 그중에서 좀 특정 지역들이 올랐는데 시청자님은 요렇게 호재가 있는 곳이랑 바로 앞은 아니지만 좀 살짝 옆에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확히 특정, 원산도에서도 막 요상한 부동산 사시는 분들 많은데 정확히 개발되는데 주변을 가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근데 예. 보통 분들이 이걸 못 보니까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 상태에서 지금 요 대천항이라든가 요 개발이 돼야 되는데 확장이 지금 늦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농사를 뭐 지으신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으시면 계속 지으시라고 조언을 드리겠지만 투자적인 네.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좀 갈아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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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가까운 데 보면 지금 네. 바로 위쪽에 여기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 보령 뭐 해양경찰서라든가 대천사동 보령시청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예. 예, 여기도 도시를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해서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근데 여기가 아직도 택지로 만들어 놨는데 빈 땅이 많거든요. 예. 많이 있어요. 예, 빈 땅이 많다는 거는 아직까지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데 이런 느낌이 네. 있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여기가 좀 차야 옆으로 좀 커질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제 조언은 좀 과감한 결단, 큰 문제가 없으시면 그냥 농사 그냥 짓는 용도로 쓰시는데 내가 근데 네. 답답해. 자산을 어쨌든 지금 팍팍팍팍 좀 오르고 좀 재미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갈아타시는 쪽으로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일단 농사 짓긴 참 좋지만 어쨌든 한번 갈아타심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뭐 궁금 사항이라든가 나머지 사항은 제가 한번 따로 연락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결론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년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일단 뭐, 답답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토지에서 농사 지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내가 조금 이제는 투자에 신경을 써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갈아타는 걸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갈아타야 될지는
저 개인적으로 또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또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제가 전북에 그 임야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 30년 이상 됐거든요. 아이고, 또 30년. 네. 네네. 자, 정확한 근데 집은 그- 어떻게 될까요? 예?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아, 주소가요. 전북, 전라북도, 네. 고창군, 네. 상하면, 네. 용정리, 네. 산 25-11이요. 네. 자, 임야를 보유하고 계신데 벌써 한 30년 보유를 하고 네네.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30년이나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 그때 제가 그때 그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거기 그 앞쪽에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요. 지금 저기 맹지에다가 이렇게 보존 지역으로 걸려 있어요, 지금. 예, 근데 그 땅을 가보니까 질도 없고 앞에는 바닷가가 있지만 그 앞에 조그만 길이 나 있는데 그게 뭐 77번 국도가 난다는 말이 있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진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맹지였고 뭐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제 좀 도로가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자,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인내심이 상당하신 분들이 전화를 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이 임야 전북 고창군의 임야인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고창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목소리가 엄청 밝으시네요. 네네. 네. 자, 고창에 부동산이 있으신데 시청자님. 네네. 지금 이제 현 상태를 보니까 네. 이제 물가 앞에 아주 예쁘게 있거든요, 부동산이. 네네. 그리고 지금 지적도로 보면 이렇게 도로가 좀 붙은 형태예요, 시청자님. 네네. 예. 근데 이제 현 상태에서는 아까 뭐 얘기하신 이런저런 개발 호재는 크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시청자님.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뭐 혼자 가셨든 뭐 지인을 통해서 가셨든 어쨌든 네. 고창에 투자를 하신 건가요? 예, 그때 산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게 포인트가 시청자님들 네. 뭐 우리 시청자님이 전국에 계신 분들을 좀 대표해서 뭐든지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도로가 뭐 붙었냐 안 붙었냐 모양이 뭐 좋냐 안 좋냐 뭐 용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니까 이건 안 돼요, 시청자님. 네네네.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은 요만한 곳에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주변의 부동산은 오르기가 쉬워요, 시청자님. 예예예. 근데 도로 보고 모양 따지고 용도 따지고 뭐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은 호재가 있어도 주변이 오르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예, 예. 시간이 예, 예. 오래 걸립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어쨌든 주변 상태를 좀 봐드리면 네. 주변에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어요. 네네. 자, 선운산 도립공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장산 국립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이런 도립과 국립이 합쳐져 있는 곳은 개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청자님? 글쎄 잘 모르겠는데. 쉽진 않아. 이런 도립과 국립이 합쳐져 있는 곳들은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잘 되신 분들을 제가 봐드리고 어려우신 네. 분들을 봐드리면 한평 아시죠? 네. 영광, 고창, 정읍, 부안, 김제, 익산, 논산, 그리고 뭐 부여, 청양, 예산,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아까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천. 그럼 이 지역 분들은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요 지역 분들을 이쪽 지역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시청자님. 예예. 이유는 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풍부하게 바로바로 좀 들어가진 않거든요, 시청자님. 예예. 그래서 전망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시청자님이 잘 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들어드리면
네. 이 빨간 선 보이세요? 빨간 선? 네. 빨간 선에서 왼쪽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아. 네. 이해되세요? 시청자님 그게 부동산 또한도 이 고창에 있는데 네. 광주랑 가까운 곳이 됐든 전주랑 네. 가까운 곳이 됐든 이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거든요. 음. 그래서 전망이 나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산을 빨리 늘리려면 자칫 잘못하면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제 네. 가이드를 잡아서 그 방향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2, 3년이면 행복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시청자님. 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물건은 분명 도로도 있고 모양도 이쁘고 물가 앞이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거기에다가 아까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뭐 도로까지 뚫리는 호재까지 이루어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네. 개발들이 요 지역들이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으니까 제 조언은 앞쪽으로 좀 나오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좀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예. 요 동네에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이 동네를 빨리 나오신 분들이 잘 됐어요. 예, 예. 왜냐하면 개발하는 곳을 내가 빨리빨리 그때그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늦으면은 휙 하고 기회가 좀 달아납니다. 아니, 뭐, 개발까지는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때, 어. 예, 7번 국도가 생긴다 그래갖고, 그게 정말 확실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건 과정 중이니까 네. 이게 행정 절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되는 거고 늦으면 늘어지는데 좀 늘어지는 형태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전북 지금 고창의 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좀 우리 정현훈 전문가님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내가 30년도 기다렸는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괜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도 좀 지금 이쪽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나오셔도 다른 길이 열릴 것 같은데요. 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자,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이 양주시 삼성동 네, 226번지인데요. 네. 예, 현재 여기에서 카센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의 226번지라고 하셨죠? 네네. 네, 자, 지금 여기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네네. 전문가님, 앞으로 이곳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네, 요즘 이제 뭐 양주에 대한 호재가 상당히 꽤 있는데 일단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TV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계세요. 아이고 네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잘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오늘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서 이제 카센터를 운영하시고 요걸 이제 소유하시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네. 야, 이거 앞으로 되게 좋은 일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지어드리면 네.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 지금 부동산 자체가 어떤 기운을 받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자이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대기업 일군 건설사 자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건 이 동네가 일단 한 번은 검증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대기업이 들어왔으니까 검증했겠죠? 그렇죠. 충분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자이가 오른쪽에 있는 건 든든한 상황이고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서 지금 시청자님도 이게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좋은 호재가 또 이 7호선 연장 호재지 않습니까? 근데 좀 멀어요. 네, 그렇게 멀진 않아요, 시청자님. 한 2km, 3km. 에이, 그 정도는 가까운 거죠,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7호선 호재 때문에 지금 의정부도 뜨고 더불어서 지금 이 양주 옥정도 뜨는 가운데에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호재가 생기니까 정확히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요렇게 7호선 연장이니까 요 주변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청자님은 좀 빠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철도가 생기고 공사를 하고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개발이 되지 않은 부동산들이 개발 압력을 계속 받거든요. 아, 예. 그래서 뒤쪽에는 자이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요. 그럼 앞쪽은 위치 입지가 상당히 좋아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샌드위치로서 옥정보다는 먼저 주목을 받긴 어렵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제가 3년 정도만 좀 기다리시면 요 주변에 좋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3년 정도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옥정 신도시가 아파트가 꽤 올랐습니다, 시청자님. 많이 올랐어요. 예, 꽤 올랐어. 상가도 뭐 공실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다가 다 올랐어. 자, 그러면 얘가 뭐 하염없이 오를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옥정이 오른다는 건 시청자님이 이 지역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놀랄 노자로서 어이구 많이 올랐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그만큼 올랐으니까 옥정이 값을 끌어주면서 이 지역에 사업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건 사업성의 결실을 볼 수 있는 날은 3년 정도 됐을 때, 와, 생각보다 가격이 꽤 올랐네. 되는 시점이 제가 한 3년 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거기 고급지구하고 예. 여기 자이 아파트하고 중간에 넓은 땅들 그것도 한 3년 정도 있으면 개발이 되겠네요. 어느 정도. 뭐, 확실하게 그때 되면 무조건 된다. 이런 그건 조언보다 아니고, 예. 이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될 확률도 있고, 네. 더불어서 돈이 뭐 1억, 3억 있으신 분이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돈이 막 100억, 1000억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은 보고 봐서 이런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네를 팍팍 키워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올 수 있는 시점도 한 3년 뒤라는 점. 그래서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밝으시고 기운도 좋으신 만큼 이 부동산 3년만 좀 더 즐겁게 보유하셔서 3년 뒤에 왕창 웃으셨으면 좋겠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확실히 이 인심이 이 곳간이 풍부하니까 지금 미소도 나오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3년 후에는 더 크게 웃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옆에서 듣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3년 더 보유해 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도 지금 많은 분들 문의 남겨주고 계셔서 문자 사연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입니다. 자, 지금 사회초년생이 3억 원으로 천안 아산에 주거용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잠시 지금 화면 상황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셨던 내용은 5억 원대로 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일단 제가 들어온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초년생이 3억 원으로 천안 아산에 주거용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뭐 천안 아산 저희가 앞서서 세종도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자, 그래서 천안 아산 좀 더 궁금해집니다. 자, 전문가님, 천안 아산에 지금 사회초년생이 3억 원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3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뭐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비싸다, 뭐 어쩌지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 금액에 맞춰서 내가 욕심을 좀 살짝 내려놓기만 하면 시야가 좀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천안 아산 지역 중에서 그래도 좀 개발이 좀 가속화되고 좀 더 좋은 걸 본다라고 한다면 좀 우선 좀 천안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천안 아산을 보시게 되면 요 불당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당 쪽 요 주변에 있는 요런 뭐 이안, 더샵 이런 물건들이 있고요. 근데 요런 물건들은 뭐 값이 좀 오른 상황이고 이 천안이 갑자기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뀐 이유가 그냥 KTX만 들어가서 바뀐 게 아니라 왼쪽 이제 아산 탕정면을 보시면 삼성이 어마어마한 디스플레이 본사와 이런 공장을 아산 쪽에 지으면서 바로 앞에 삼성 탕정 이런 틀라펠리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요 주변에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천안이 좀 입지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년생이시니까 뭐 직장이 좀 요기 싫라고 가정하는 상황에서 조언을 드리게 되면 오른쪽에 살기 좋은 곳이 어디가 있냐면 요 근처에 여기 지금 두정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정역을 보시게 되면 두정역은 이제 1호선이에요. 그러면서 뒤쪽에 성성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이 이런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뭐 저수지 얘기를 하는데 뭐 저수지에 뭐 물이 빠져 뭐 죽네 어쩌네 저쩌네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동네에 이런 저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수지가 이런 공원화가 되고 호수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큰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 레이크 타운이라든가 이런 부지 입지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고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런 호수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 뒤쪽에 요 부성중학교로 해서 이런 새로운 개발이 되면서 부성동이 또 달라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금액으로서 좀 나아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천안은 또 북쪽을 보시면 이런 해링턴이라든가 뭐 꿈의 구린, 뭐 스마일 이런 시티 이렇게 해서 천안에 삼성 그리고 아산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시청자님은 중심축을 두고서 지금 탕정역이라든가 배방역이라든가 이런 신축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맞으시면 가시면 되는 거고, 평수를 내가 좀 너무 넓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내 돈에 맞춰서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안 아산에서 사회초년생이 지금 3억 원대로 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좀 뭐 평수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금액대에 맞춰서 좀 이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괜찮은 지역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고민이었군요. 5억 원대로 노후 목적 거주 가능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라는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좀 질문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금액대는 5억 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5억 원대로 좀 괜찮은 노후 목적의 지역 있을까요? 네, 5억 원대로 한다면 뭐 충분히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뭐 그저께도 이제 상담을 오셔서 저한테 이제 자금을 구하신 게, 첫 번째 이제 노후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전원주택이 있어요. 전원주택. 근데 전원주택을 생각을 하셔서 노후 준비를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도심 속에서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공기도 안 좋고 좀 외곽으로 빠져서 이렇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그냥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단 집을 뭔가 짓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보통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나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집을 지어서 전문가님 살 거니까 어디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잘된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멀리 있는 거를 너무 앞서서 좀 생각하시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곳이라고 한다면 결국 서울을 도심으로 두고서 요 주변에 가까운 걸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이 강화도에 투자해, 그리고 김포에 투자해,
파주에 투자해, 동두천에 투자해, 포천에 투자해, 양평, 가평, 청평에 투자해. 그러니까 그냥 투자 용도로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분들이 5년, 10년 지나고 나서 뭐라고 찾아오시냐? 전문가님, 제가 5년 전에 샀는데 왜 안 올라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시청자님들, 이 북쪽이 오르려면 언제 오르겠습니까? 아, 통일돼야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상한 소리 듣고서 자기가 봤을 때 뭐 산 좋고 물 좋고 해.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개발이 돼야 되는데 사놓고 기도하는 꼴이에요. 그러면서 서울 분들이, 경기도 분들이 특히나 또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양평, 가평, 청평이야. 그러니까 그냥 사두고서 개발은 안 되고 생각이 한 3년 뒤에 또 바뀌고 집은 또 못 짓겠고, 그래서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기본 내 집과 불리는 투자 자산을 한 상황에서 세컨, 서드 하우스로서 생각을 하셔야지 내 자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시는 건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아파트를 내가 공략을 한다. 아파트를 공략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동네가 좀 수원이 있습니다. 수원에 무너져가는 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5억 원대 꼭 광주에도 또 부동산을 또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양주에서도 좀 사이드에 좀 빠져있는 물건들. 그래서 일단 전원주택의 맞춤에 따른 이런 조언, 더불어서 아파트를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서의 맞춤 조언을 드렸으니까 뭐 또 반대로 보면 또 부천도 괜찮습니다. 다만 향후에 개발이 되는 부분에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금액에 맞는 물건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통해서 뭐 속가낼 건 속가내고 집중할 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원주택을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제가 피하시라고 우선 조언을 드릴 테니까 너무 앞서서 걱정하시지 말고 세컨, 서드 하우스로서만 생각을 하셨을 때 해라. 그리고 나중에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버셔가지고 지어져 있는 걸 사세요. 괜히 건축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지역들 유의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좀 더 관심 가져도 되는 부분들 지역들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도와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지금 쌓여있는 문의 들어온 분들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또 이렇게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 정현훈 전문가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 무료 상담 또 1:1 무료 세미나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 들을 수 있는지 혹시 아까 못 들으셨던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도 요즘 따라 부동산 투자하기가 어렵고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고 좀 주목하고 좀 집중해야 될 건 뭔지에 대해서 좀 분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분과 우리가 정책에 대한 공부도 좀 함께 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미래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을 지금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좀 설레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잠깐 우리가 시간을 좀 쪼개서 공부를 하고 좀 집중을 해서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불안함보다는 설레임으로써 미래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의 좀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때 저와 함께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 오피스텔 전방위적인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다 보면서 그중에서 좀 좋은 물건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행복한 부동산, 즐거운 부동산 투자에 제가 확실히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서 공부는 많이 하시는데 그 공부의 방향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검증해보는 자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그런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의 1대1 무료 상담 또 무료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